딸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온성 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1억 벌었을 때 얼마나 하는데 그 얘기 숙제도 아까 파프리카나 토마토나 오이는 약간 고온성 작물이었잖아요. 근데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에요. 생육적으로 보면은 주간온도 별로 안 높죠. 야간온도 그러니까 저온이 저 정도인 거고 실제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7도, 8도 그 정도밖에 안 맞춰놔요. 기름값이 다른 작물보다는 훨씬 덜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 중에서는 상추, 딸기 이런 애들이 저온성 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에 하우스에서 하는 것들 보면은 주로 난방비 안 들이고 하는 애들, 조금 들이고 하는 애들은 상추, 감자, 딸기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난방비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런 작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얘네들 보통 작물들 같은 경우는 5도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잘 안 크는데 딸기는 뭐 죽지도 않아요. 0도 돼서 죽지도 않고. 근데 꽃이 폈을 때는 피해 입을 수 있는데 꽃이 없을 때는 0도 이하로 떨어져도 절대 얼지도 않아요. 실제로 딸기 묘를 저장할 때는 냉동 저장을 많이 하는데 영하 2도에다 저장을 해요. 11월 달부터 봄에 3월 달에 물 시작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에서 3개월, 4개월 저장하는데 영하 2도에다 저장을 해놔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장해 놓으면은 봄 되면 얘네들이 새끼를 더 잘 만들어요. 자매를. 그런 정도로 되게 저온에 강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딸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먹는 거는 겨울에 먹잖아요. 딸기 제철 어렸을 때 딸기 언제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그때가 제철이잖아요. 원래 그때 애들이 나와야 돼요, 딸기가. 근데 지금은 애들을 다 기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겨울에 맞게끔. 지금 아마 이제 20대 초반, 30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딸기 제철이 언제예요? 그러면 다 겨울이라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5월, 6월에 딸기 먹을 수 있는 지역들이 많지가 않아요, 노스 딸기들은. 저기 제주도 일부, 그 다음에 저기 강화도 일부, 강릉, 경포대 근처 일부. 그 정도만 조금 이렇게 체험하는 정도로만 하지, 노지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다 보시면 되죠. 보통 이제 그때 이제 5월 여름은 다 장일 시기에 낮이 길어지는 시기에 그때 원래 맞춰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단일 조건에서도 딸기 잘 만들어져라. 오히려 밤이 짧아지면은 꽃대가 더 잘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요거에서 좀 다르게끔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빛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주로 이제 봄철에 재배할 때는 너무 빛이 강해서 문제인 것 같잖아요. 5월, 6월 달에는. 근데 지금 겨울에 딸기를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흐린 날이 상당히 많아요. 밤도 상당히 길고 낮이 짧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보여주려고 비닐도 피오 필름이라고 해서 투광력 좋은 그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딸기가 빛을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강한 환경을 좋아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원래. 겨울에 재배하니까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멜론이나 오이나 이런 애들은 빛을 상당히 좋아하는 애들이고 걔네들보다 빛은 약한 빛이 좋아해요. 보통 강광 좋아하는 애들은 중광, 약광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중간 정도의 광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름 딸기 하신 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무주라든가 평창 이런 데 살 때는 너무 투광량이 좋으면 딸기 품질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들은 일본에 들어온 필름들 있잖아요. 피오 필름 이런 것들은 또 오히려 소화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 재배하기 때문에 일조량이 짧고 그러기 때문에 투광량을 좋게 해준 상태인데 실제로는 빛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애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양 조건은 요즘에 대부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설 재배를 하다 보니까 토양 조건을 별로 안 따지긴 해요. 근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고설 재배가 지금 50% 이제 간 넘어갔어요. 아직도 50% 정도는 땅에서 재배하고 해서 쪼글고 앉아서 따는 형태인 거죠. 얘네들은 모래땅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진흙이 조금 있는 땅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딸기는 비료를 상당히 많이 줘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줘야 돼요. 딸기는 꽃대가 일화방, 유화방, 삼화방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형태다 보니까 꾸준히 양분을 줘야 되는데 모래땅이면 빠져버리겠죠. 양분을 주는 대로 조금 빠져버려요. 그리고 물도 너무 빨리 빠져버리고. 얘네들은 모래땅보다는 약간 진흙이 섞인 땅이 좋다고 보시면 되죠. 딸기는 용어들이 좀
헷갈려요. 보면은 뭐 요건 언더라 그래요. 이게 정칭식이 그러니까 엄마라고 생각하면은 봄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새끼들이 나와요. 이걸 런너라 그러거든요. 잔디에 이렇게 뻗어가는 것처럼 계속 나와요. 얘도 한 포기가 되는 거고, 얘도 한 포기가 되는 거고. 융배할 때는 얘가 엄마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새끼며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죠. 3월부터 9월까지는 얘네들을 이렇게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 때 딸기 융배장을 가면은 얘네들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겨울에는 얘는 필요가 없으면 잘라내버려요. 10월달쯤 얘네들이 막 나오는데 필요가 없으면 잘라내버리고 여기서 열매를 뽑아내는 형태인 거죠. 이걸 런너라 그러고 얘는 어민묘라 그러기도 하고 모주라 그래요. 모주. 얘네들은 새끼묘라 그러는데 자묘 그러고 모주, 자묘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무한정 나와요. 그냥 보면은 이게 1차 런너, 2차 런너, 3차 런너 계속 나와요. 만약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씨앗 가지고 증식하고 그러진 않아요. 일부 딸기는 씨를 파종하면 나오는 애들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서양이나 금실이나 이런 애들은 씨를 이렇게 뿌려놔도 딱 안 나죠. 버려놔도 딱이 안 나잖아요. 발화가 안 돼요. 딸기 이파리는 아시죠? 이파리 3개가 하나로 입자루고 이파리가 3개 있어요. 똑같은 이파리 크기가 3장씩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혹 이파리가 틀어져서 나오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딸기 이파리는 똑같은 타일가 3장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딸기가 되게 똑똑해요. 나올 때. 잎이 나올 때 5장까지 나올 때까지는 잎이 서로 안 겹쳐요. 그러니까 빛을 잘 받으려고 이렇게 알아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1번 나왔죠. 2번 이쪽에 나와요. 안 겹치려고. 3번은 그 이쪽에 나와요. 안 겹치죠. 4번도 이쪽에 나와요. 안 겹치죠. 5번도 안 겹쳐요. 이렇게 다 나온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나갈 데가 없는 거죠. 6번부터는 다시 1번 자리로 나오는 거죠. 딸기파리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빛을 최대한 잘 받을 수 있게끔 진화가 돼 있는 거죠. 보통 이파리 하나 나오는데 지금 시기 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일이나 8일에 한 번씩 잎이 한 장씩 나가요. 따뜻하고 일조량도 받아 보니까 7, 8일에 한 장씩 나오는 거고 겨울에 11월, 12월 이럴 때는 한 보름에 한 장 이 정도씩 나오는 거죠. 잎이 나오는 시기도 계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죠. 잎이 좀 전에 말씀드린 다 이렇게 따로따로 어긋나게 나와요. 보통 딸기 뿌리는 한번 나와가지고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것처럼 계속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딸기 뿌리는 새로 나와가지고 60일이나 70일 돼버리면은 얘네들이 죽어버려요. 없어지는 거죠. 새 뿌리가 새로 나와야 돼요. 걔네들이 일을 또 해주고 그러는데 새 뿌리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은 딸기 오래된 잎을 계속 따줘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따주는데 옆에 이런 데서 이파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파리 떨어진 자리에서 새뿌리가 나오는 형태예요. 계속. 그래서 땅속으로 점점 이렇게 끌려들어가요. 잎을 따주면 새뿌리가 나오면 끌려들어가고 잎 따주면 새뿌리가 나오면 뚝뚝 뛰어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딸기 농사 잘 짓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잎도 따주고 하면서 관리하는 분들이 농사를 잘 짓는 거죠. 딸기 묘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잎을 따주고 하면은 점점 몸도 굵어지는 형태예요. 딸기 하시는 분들은 계속 손을 안 쉬어야 돼. 계속 잎을 따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딸기 뿌리가 보통 아까 제가 수명이 60일에서 70일 정도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딸기 뿌리가 오래가부터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많이 가냐 조금 가냐에 따라서 보면은 처음에 11월 30일에 이제 막 수확 들어가는 시기예요. 뿌리가 이만큼 되고 점점 뿌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확 끝날 3월달이면 이제 수확이 많이 이루어진 시기예요. 뿌리가 이렇게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12월달까지는 딸기가 이렇게 막 자라고 있는데 뽑아보면은 잘 안 뽑혀요. 괜찮아요. 딱 붙어있어. 뿌리가 쪄들어가지고. 근데 3월, 4월 돼가지고 뽑으면은 잘 뽑혀요 또. 뿌리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죠. 일을 다 하고 얘네들이 수명을 다 한 거죠. 새뿌리를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딸기 수명을 오래가게 하려면 많이 달아놓으면 그리고 딸기 수명이 짧아져요. 특히 아까 딸기는 1화방, 2화방, 3화방 꽃대가 이제 꾸준히 나오는 시기예요. 근데 1화방 때가 이제 보통 따는 시기가 11월, 12월 이때 딸기 비싸잖아요. 제일 처음 나온 시기다 보니까. 그때 비싸니까 나 지금 많이 달아놔야지 그래가지고 막 꽃대 하나에서 막 10몇 개씩 달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 뿌리 수명이 확 줄어들어요. 딸기 착과량에 따라서 뿌리 양이 달라지죠. 초반에 너무 욕심부려 버리면은 나중에 딸기가 딸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도 일화방, 이화방, 상하방별로 배수들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욕심 안 부리고. 그런 거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공사도 잘 하시면 늦게까지 딸기를 꾸준히 딸 수가 있는 거죠. 딸기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아몬솔이 안쪽에 있고, 수수료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돼요. 얘네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죠. 벌이 들어가서 막 움직이면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벌이 수정을 하는 거예요, 딸기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암술이고, 얘네들이 수수료에 수정. 여기 꽃가루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꽃가루가 터져서 수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꽃가루가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날아가서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겨울에는 하우스를 이렇게 많이 닫아놔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벌을 넣어주는 거죠. 벌 니네가 가서 이걸 해라 그러는 거죠. 근데 꽃가루가 이렇게 예쁘게 팡팡 터져주면 좋은데, 지난 겨울에 이제 딸기가 되게 비싸게 샀고, 되게 비쌌잖아요. 2월달까지도 되게 비쌌어요, 딸기가. 선뜻 마트 가서 사기가 힘들 정도로 비쌌을 텐데, 날씨가 좋거나 해가 떠 있거나 습도가 너무 높지 않거나 그러면 꽃가루가 잘 터지는데, 지난 겨울처럼 맨날 흐리고 습하고 해도 안 트고 그러면 꽃가루가 안 터지는 거예요. 꽃가루가 없어요. 그러면은 벌이 아무리 가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꽃가루가 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형고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지난 겨울에는. 그래서 이런 꽃가루가 잘 터지게 하려면은 해가 안 뜨더라도 내가 온풍기를 틀어준다든가 팬을 돌린다든가 습을 말려주는 형태들,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딸기 이렇게 씨가 되게 깨처럼 막 박혀 있잖아요. 이게 다 씨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들 심는다고 나진 않는다고요. 우리가 먹는 딸기들은 얘네들 씨만 잘 발라가지고 이렇게 심어놓으면 절대 안 납니다. 종자 딸기들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다른 품종들이 있어요. 유럽종이라고 몇 개들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딸기들은 대부분 발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씨가 많은 애들이 대체적으로 과가 커요. 아까 말씀드렸던 킹스베리 얘네들은 씨가 300개가 훨씬 넘어가요. 씨가 많을수록 과일들이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딸기가 익으려면은 보통 이게 600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약간 5도가 넘는 시간, 5도 이상 되는 시간이 600시간, 600도씨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도다 그러면은 이렇게 5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봄에는 빨리빨리 익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까 연속 화방이라고 해요. 연속 화방이라는 게 아까 1화방, 2화방, 4화방 꾸준히 이게 꽃대가 잘 나온다는 거죠. 근데 꽃대가 1화방, 2화방 꾸준히 잘 나와주면 좋은데, 관리가 잘 안 되면 그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화방 따고 나서 2화방이 바로 나와서 바로 따야 되는데 중간에 2화방이 안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화방 다 끝났는데 딸기 없어요. 비탈 때인데 한참 놀아야 돼요. 그런 것도 환경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딸기는 제가 15개월 농사라고 그랬잖아요. 딸기 지금 6묘기예요. 6묘하는 시기인데 3월부터 9월까지 엄마묘 하나한테서 모주한테서 15개에서 20개 정도 자묘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아까 런너 이렇게 뻗어나갔었잖아요. 얘네들 묘 하나당 15개, 2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금 육묘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과부나 안에 생장점 부분에 혼눈이 생기는 거지. 이게 지금 이 작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화분화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저온 조건에 대하고 단일 조건인데, 저온은 지금 시기 저온이라고 볼 수가 없죠. 되게 힘든 시기에 화분화가 늦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단일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길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갖고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저온 조건은 그 지역마다 달라요. 아까 함양에서 묘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함양 같은 경우도 함양 읍내는 되게 따뜻한 지역인데, 함양에서 서상이나 마천 이런 지역들은 해발이 500에서 60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선한 지역들이에요. 8월 중순 넘어가면은 야간 온도가 또 떨어집니다. 20도 이하까지 또 떨어지고, 그런 지역들이 조금은 유리한 거죠. 저런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니까. 근데 대부분 농가분들은 이 조건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논산이나 담양이나 이런 데 딸기 많이 하는 지역들은 되게 따뜻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아예 포기해버리고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뭐
질소를 몸에다 뺀다든가 잎을만 따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인위적으로 화학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안 해주면은 딸기 심을 때까지는 아까 9월 10일 전후를 더 많이 심으시는데 그때 딸기를 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작업들 안 해주면은 9월 20일 넘어서 심어야 돼. 그래야지만 꽃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꽃대가 안 나오면 만약에 그냥 이런 작업들 안 되고 아까 뭐 질소 빼거나 꽃잎 따주거나 그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강치해놨다. 그러면은 만약에 9월 10일 날 그걸 심었다. 그러면 12월 달까지도 딸기를 못 따요. 12월 말 1월 달에 딸기를 딸 수가 있는 거죠. 남들 돈 다 본 다음에 그때 나는 이제 딸기를 따는 거죠. 그래서 화합이나 된 거를 심냐 안 심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딸기 농사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꽃가루는 보통 오전에 써도 오전에. 아까 꽃가루 보여줬었죠? 보통 버리 수정을 많이 하는데 오전에 그래서 일을 상당히 많이 해요. 딸기 재배하실 때는 대부분의 작물들이 오전에 수정을 많이 하긴 하는데 특히 딸기는 오전에 꽃가루 잘 터지고 오전에 대부분 벌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진짜 수정이 잘 되는 조건들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해 뜨기 한 1시간 전부터 해가지고 해 뜨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그때 한 4시간 정도를 정말 좋은 환경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공기도 틀어주고 습도 말려주고 그런 식으로 잘 조건들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딸기꽃이 이렇게 오얗게 피고 수정이 되면은 꽃잎이 바로 톡톡 떨어집니다. 수정이 안 된 애들은 꽃잎도 잘 안 떨어져요. 근데 맑은 날일 땐 이게 꽃잎이 이렇게 잘 깨끗하게 떨어지는데 흐린 날은 또 꽃잎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겨울처럼 맨날 흐리고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면 수정이 되고 꽃가루도 잘 안 붙고 그랬는데 수정이 잘 안 되고 수정이 됐어도 꽃잎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대로 수정이 맑은 날 잘 됐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꽃잎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커갑니다. 기형으로도 안 나오고. 근데 수정이 제대로 안 되고 꽃가루가 여기만 터지고 여기만 안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찌그러져 있어요. 기형으로 돼 있어요. 동그랗게 안 돼 있고. 또 수정되고 나서 좀 전에 사진 보면 동그랗게 돼 있었잖아요. 씨가 제대로 여물해야지만이 커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딸기도 그렇고 대부분의 과채류들이 씨가 있어야지만이 얘네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이 같은 경우 이렇게 꼬부라진 오이 이렇게 보셨죠? 꽃가라고 많이 그러죠? 호박도 이렇게 꼬부라지는 애들 있고 고추도 이렇게 꼬부라진 애들 가끔 있을 거예요. 잘라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이가 이렇게 꼬부라진 애 있으면은 딱 반면 잘라보면은 꼬부라진 쪽은 씨가 없어요. 반대편은 씨가 있고 그러니까 씨가 있는 쪽만 살이 붙는 거예요. 그쪽만 커지고 씨가 없는 쪽은 살이 안 붙으니까 이게 꼬부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딸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기형가 나오고 틀어진 애들이 나온 이유가 씨가 제대로 수정이 돼서 여무는 쪽들은 과육이 생겨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고 수정이 안 되는 애들은 그대로 있으니 거기가 찌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기형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